이유식 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책도 보고 맘카페, 블로그, 유튜브 열심히 찾아봤는데 준비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뭘 어떻게 먹여야 되는 건지 찾아볼수록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정보가 많은 게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요리에 자신감도 없어서 이유식 시작이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약사로서 또 이제 이유식을 직접 만들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엄마인 내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 먹여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드는 방법이나 식단 짜는 법에 앞서서 이유식 하기 전에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시작하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해 막연한 정보 말고 최신 이유식 지침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보와 제가 직접 해보면서 깨달은 현실 꿀팁까지 싹 다 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헷갈리실 때마다 꺼내보실 수 있게 오늘 내용 한 장으로 딱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막막함 대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이유식 완전 정복 가볼까요? 제일 먼저 이유식을 언제부터 해야 되나를 알아야겠죠. 큰 원칙은 생후 6개월 전후예요. 이 시기부터 철분이나 에너지 같은 영양 요구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6개월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 보충이 급하면 6개월보다 먼저 시작하면 안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기가 준비됐는지 발달 준비 신호도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목을 안정적으로 가누고 또 지지해주는 게 있으면 혼자 앉을 수 있을 때. 두 번째, 입에 뭘 넣었을 때 혀로 밀어내지 않고 삼키는 동작이 가능해질 때. 세 번째,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보면서 침을 흘리거나 숟가락에 관심을 보일 때 시작해주셔도 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면 또 질식 같은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6개월 무렵에 시작하되 아기의 신호를 살펴서 유연하게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아기가 분유를 하루에 1000ml 넘게 먹는데 이유식 일찍 해야 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엔 아기 상태를 보면서 소아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분유 양만 계속 늘리는 것보다 영양 밀도가 높은 이유식으로 에너지를 채워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단계 구분이에요. 책에 보니까 초기, 중기, 후기가 있던데 뭐가 다르지 싶으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인데 하루 한 번 정도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배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평생 분유나 모유만 먹던 아기가 숟가락이라는 낯선 도구와 친해지고 또 음식을 삼키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목표예요. 두세 숟가락만 먹어도 성공인 만큼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대개 7, 8개월은 중기로 하루 2번을 먹이게 돼요. 후기는 대부분 9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시작하는데 하루 3번 가족 식사 시간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에 개념을 심어주는 게 좋아요. 수유를 먼저 하나요? 이유식을 먼저 먹나요? 라는 게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아기가 배고파야 잘 먹겠지 하고 너무 굶겼다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배고파할 때 이유식을 주면 오히려 화가 나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숟가락으로 천천히 먹으면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젖병만 찾으면서 울어버리게 되는데 그때는 이유식 먼저 주시되 너무 배고프기 전에 수유 텀 30분 전쯤에 시도하시면 성공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반응형 식사인데요. WHO 지침에서도 강조하는 원칙이 아기가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닫는다면 나 이제 그만 먹을래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한 입만 더 먹자 하고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는 아기가 보내는 배부름 신호를 존중해주는 게 나중에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여야 되는지인데요.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유식 재료는 일반적으로 곡류, 철분 식품, 야채 순으로 가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철분 식품은 핵심인 소고기예요. 철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기가 이 소고기를 안 먹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여야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고기 국물에도 철분이 아주 없진 않지만 철분을 실제로 채우는 목적이라면 고기 자체를 갈아서 먹여야 합니다. 이 소고기 부위도 어떤 부위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안심이 부드러워서 좋다고는 하는데 비싸기도 해서 저는 우둔살 파요. 우둔살에는 안심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철분 함량이 높기도 하고 고기를 갈아줄 때 고기 삶은 육수를 충분하게 넣어서 좀 촉촉하게 갈아주니까 크게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고기 양은 적은 양인 하루 10g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채는 3일 정도에 하나씩 추가하면서 다양한 맛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어떤 것부터 먹일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유식 책 한 권 정하셔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뿌니 토핑 이유식의 스케줄을 따라갔었는데 스케줄표도 책에 첨부되어 있긴 하지만 좀 큐브 재고 상태를 반영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알레르기 테스트예요.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매번 사실 아기는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음식은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 고위험군 식품인데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계란, 우유, 밀가루, 땅콩, 갑각류, 견과류, 대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겁먹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미룰 필요는 없어요. 요즘 지침은 오히려 소량부터 조기에 노출시키는 게 알레르기 예방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때도 평일 오전에 새로운 재료를 도입해 보시는 게 반응을 보고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새로운 재료를 접해 주는 게 좋은 게 어떤 음식에 반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또 알레르기 음식을 먹일 때는 처음에는 조금씩 섞어주고 3일간 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관찰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알러지가 있는지 맛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를 가야 하는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거나 또 입술이나 혀가 붓고 창백해지는 상황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기가 처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귀엽다고 이것도 먹어봐 하고 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기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꿀은 돌이 되기 전에 절대 금지입니다.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누스균 독소가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생우유도 돌 이전에는 음료로는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의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질식위험이 있는 식품이에요. 포도나 방울토마토처럼 매끄럽고 동그란 과일은 아기 기도를 그대로 막아버릴 수 있어서 주시더라도 정말 잘게 세로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유식 내용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기 기도가 막혔을 때 쓰는 하임리히법이에요. 신생아실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하임리히법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몸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또 그때는 내심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기가 고구마 먹다가 목에 걸려서 쓴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정말 하얘지는 그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인형으로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절대 입안에 손가락은 넣지 마세요. 더 깊숙이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또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동영상 보시고 정석으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될 테니 꼭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식 시작하면서 영양제 고민도 정말 많아지죠. 약사인 저도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인데 딱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예요. 이건 이유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챙겨주셔야 돼요. 돌전에는 하루 400IU 권장량입니다. 두 번째는 철분이에요. 소고기 매일 먹이는데 철분제까지 줘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철분은 단순히 빈혈 외에도 신경 발달에 중요해요. 신경을 연결하는 수초를 만든 핵심 재료예요. 그리고 의외로 아기의 수면과도 관련이 있어요. 철이 결핍되면 보채거나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6개월에서 11개월 철 권장량이 6mg이에요.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여기까지 채워주기가 편한데 모유 위주로 먹는 아기거나 또 이유식량이 너무 적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면 철분 보충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면 고형식이 들어가고 또 수유량이 줄면서 아기에게 변비가 정말 자주 와요. 저희 아기도 변비 때문에 좀 고생했었는데 철분제를 따로 먹는 아기들은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유산균을 잘 챙겨주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배변 활동도 돕고 영양소 흡수도 높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의 즐거운 분위기예요. 아기가 고개를 돌리면 거기서 멈추고 오늘 여기까지 먹었네 잘했어 라고 존중해주세요. 이러한 반응형 식사 습관이 결국 나중에 편식 없이 잘 먹는 아기를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한 장으로 정리해볼게요. 내용이 많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새록새록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이유식에 대한 막막함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 정말 소질 없는 저도 했는데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쳐나는 육아 정보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똑똑한 선택이죠. 오늘도 고민하며 육아하는 여러분 곁에 약사이자 또 한 명의 엄마인 나라 약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시면 놓치긴 아쉬운 정보들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육퇴할까요? 안녕!